안녕하세요. 김아영 선생님입니다. 자, 저랑은요 3쪽부터 할 건데 이제 음운상의 특징 중 자음의 변화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굉장히 많은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반치음부터 나오는데 반치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반치음이 무엇이냐 하면 옆에 나옵니다. 시옷에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음운의 변동할 때도 마찰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요 마찰음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아시나요, 경남쌤? 선생님 기억이 좀 가물한데요. 자, 마찰음. 네. 마찰음은 네. 그 소리를 낼 때 그 입에서 소리 내는 공간을 좁혀가지고 공기의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음을 말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입안에서 소리를 낼 때 뭔가 그 발음 기관끼리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게 마찰이 되는 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요 마찰음은 그러면 알겠고, 자, 유성이 앞에 나오는데요. 유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성대가 발음할 때 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치음이란 시옷과 다르게 이제 유성 마찰음이다 라는 것이 개념이었고, 이 반치음은 어디에 쓰이냐?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유성 마찰음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유성음 사이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유성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 유성음의 종류에 뭐가 있어요? 자, 유성음의 종류에는요. 네. 그 어떤 유성음을 말하시는 거죠? 뭐 전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있어요? 자, 자음에서는 유성음이 뭐가 있죠? 자음 중에서 유성음은 나라 마음이죠, 선생님. 그렇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네, 여러분 이 나라 마음, 노란 양말, 뭐 노란 무 이렇게 다 외웠을 텐데요. 바로 비음과 유음이 일단 이 유성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음 말고 모음이 바로 이 유성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이제 이 유성음 사이에 이 반치음이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현대국어에서는 이 반치음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설명 읽어보면 나오죠? 정기 중세국어에서는 있었으나 점차 시옷으로 바뀌거나 탈락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예시를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저라고 읽는데요. 자, 얘는 원래 기본형이 무엇이냐 하면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간짓에 어미 어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옷 근처를 보면 모음이랑 그 다음에 뒤에 모음 어가 있죠. 그러면 얘네 둘 다 모음이니까 유성음이고요. 유성음 사이에서는 이제 이 시옷이 반치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치음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알게 되었을 텐데, 사실은 요 모든 시옷 받침 용언이 모두 모음 사이에서 반치음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보면요. 자, 벗다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짓다 같은 경우에는 어미 어랑 만나면 반치음 시옷 반치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벗다 같은 경우에는 얘 어간 벗이 어미 어랑 만나도 이 반치음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자, 요렇게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고요. 우리가 이 반치음으로 바뀐 요 활용이 바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반치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을 보면 우리 앞에 경남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옛 이응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이체자라고 했었어요. 이 이체자는 설명을 보니까요. 현대어 받침소리 응과 같은 음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발음 기호를 적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초성에는 이 이응이 현대국어에서 음가를 가지지 않고 종성에서는 요렇게 응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 옛 이응이 중세국어에서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 와서는 옛 이응이 안 쓰이죠? 왜냐하면 우리 점차적으로 이 현대국어의 이응, 그러니까 얘를 옛날에 중세국어에서는 후음 이응이었죠. 요 후음 이응이 옛 이응의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옛날에는 종성에는 음가가 있는 요 옛 이응이 사용되었는데 현대국어에 와서는 요 후음 이응이었던 게 같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적어보면요. 자, 위로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앙이라는 이제 우리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옛날에는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얘는 그대로 하고요. 밑에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이응이니까 뭘 써야겠어요? 옛 이응. 옛 이응을 써야 되죠. 자,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됐을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옛 이응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여린 히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반치음이나 옛 이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글 표기나 뭐 한자어 표기나 두루 사용되었는데요. 여린 히읗은 한자어 표기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한자어 표기 어떤 거에 쓰였냐 하면요. 여러분 소리 음자 알죠? 자, 선생님 한자를 한번 써보면 요런 한자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이제 발음을 하면 음이 되는데요. 이때 할 때 초성 이응을 여린 히읗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한자음 표기에는 이렇게 여린 히읗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고유어에서는 된소리 부호와 관형어 조사로도 쓰이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쭉 쓰여져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15세기 중반에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예시는 이제 홀빼, 요거는 이제 홀바이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여린 히읗이 사용된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역시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나옵니다. 순경음, 비읍이 나오는데요. 얘는 반치음과 사용되는 환경이 똑같아요. 반치음이 어느 사이에 쓰였었어요? 유성음 사이야. 그렇죠. 그러면 순경음, 비읍도 역시 어느 사이에 나타난다? 유성음 사이. 그렇죠. 유성음 사이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순경음, 비읍 현대국어에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여요. 안 쓰이죠. 대신에 뭘로 바뀌었냐 하면 이 순경음, 비읍은 요즘에 반모음 오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예시가 나오죠.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 고바가 나오는데요. 얘는 원래 이제 기본형이 뭐냐면 곱다예요. 곱다인데 어간 곱과 그 다음에 어미 아가 만난 거죠. 자, 여기에서 얘 모음 오, 그 다음에 여기 모음 아, 얘 둘 다 유성음이죠. 그래서 비읍이 뭘로 변한 거예요? 뭐예요? 비읍이 반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반모 네? 선생님 집중 뭘로 안 하셨죠? 자,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멍 때렸네요. 자, 유성음과 유성음 오와 그다음 유성음 아, 요 사이에서 비읍이 뭘로 변한 거예요?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었죠. 자, 요런 식으로 중세국어 때 사용이 됐는데 이제 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으로 바뀌어서요. 이제 고와가 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뒤에 아가 왔기 때문에 와가 된 건가요? 그렇죠. 자, 요거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분명히 순경은 비읍은 오나 아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우로 바뀌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왜 웃으시죠? 재밌어요. 선생님. 자, 뒤에 어떤 어미, 양성모음의 어미가 오느냐, 그 다음에 음성모음의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반모음 오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봤을 때요.
고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아가 왔죠. 아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요. 양성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로 올 때 양성 모음의 어이기 때문에 오로 바뀌는 거고요. 뒤에 여기 보면 굽어 같은 경우에는 굽 더하기 어가 오는데 어가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입니다. 음성이죠. 그러면 오우 중에 뭐가 오겠어요? 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워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었나요? 네. 좋아요. 아주 진도가 쭉쭉 나가고 있죠.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정말 우리끼리 재밌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정말 걱정이. 듣는 우리 아이들도 재밌어야 될 텐데요. 그럼 여러분 자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아주 쉬워요. 자, 여기 보니까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두자음군. 어두에 자음군이 온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군이 뭔가요, 선생님 그러면? 물이 군자입니다. 여러분 한자 시간에 열심히 하셨죠? 자, 물이 군. 선생님 한자 안 배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선생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보면 나오죠. 현대국어와 달리 첫 음절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둘 이상. 여기 옆에 보니까 비읍, 시옷 이렇게 있죠. 네. 여러분 이때 이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이제 쌀이 있는데 여기 초성에 시옷이랑 시옷 두 개 온 거 아니에요? 둘 이상의 자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쌍자음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 두 개의 자음이라고 보지 않고 요거 하나가 이제 하나의 자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초성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네네. 만들 때는 기억을 합쳐서 썼지만 네. 어쨌든 기억을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으로 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역시 저의 네. 부족한 점을 경남쌤께서 잘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 재밌습니다, 중세국어가. 네, 저도요. 자, 그러면 다음이에요. 다음 마지막 요 동그라미 6번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 팔종성 가족용 이라고 나오는데 자, 한자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느낌이 올 거예요. 팔종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8개의 종성이죠. 그렇죠. 8개의 종성인데 자, 그럼 여기서 가는 뭘까? 가능하다라는 가능하다. 거죠. 그리고 족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족 아시나요? 족을 네네. 저는 이제 팔종성 가족용이 네. 8개의 종성을 가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긴 했는데 네네네. 족자가 정확하게 무슨 한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또 내뱉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틀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거죠. 충분하다. 네네. 팔종성으로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충분히 가히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죠. 자, 맞아야 될 텐데요. 자, 옆에 적어보겠습니다. 종성에는 초성 중에서도 이제 특히 8글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8글자가 뭐냐면 이제 일단은 우리 이미 배경지식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을 했는데요. 뭐가 있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찍기 실력이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시옷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자음 순서를 봤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쓰는 건 옳지 않고 사실 비읍 뒤에서 써야 하지만 어쨌든 시옷이 더 들어간다는 걸 강조하기 싶어서 그런 걸 써요. 종이 칩니다, 여러분. 자, 종이 치지만 선생님 열심히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16세기를 거치면서 종성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변화가 완료되어서 이제 우리 현대 국어에 와서는 근대 국어 이래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네. 옷 있잖아요, 발음.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옷의 네, 경우에는 네. 그 중세 때는 오스라고 발음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옷으로 발음이 되나요? 예?
자 봅시다.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중세 국어에서는 이게 시옷이 그대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요. 네. 아 무슨 질문인지 이제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에 누가 오드로 이렇게 얘기하나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모음 어미가 왔으니까 연음된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이제 네. 그 형식상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네. 이제 뒤에 의미가 있는 게 오면은 앞에 이 시옷이 현대 국어에서 디귿으로 바뀌는데요. 요 뒤에 이제 의미를 가지지 않고 형식상의 어떤 기능만 하는 그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단어가 있을 때는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발음을 비교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선생님 저의 질문. 네, 질문이 뭐였어요? 자 이제 네. 우리의 논의 타임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아이고. 계속 녹화하나요, 선생님? 자, 네. 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중세 때는 얘를 발음을 했으니까요. 옷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시옷이 그렇죠, 살으니까 그렇죠. 옷 이렇게 발음이 됐겠죠. 네. 근데 얘가 이제 발음이 안 되면서 이제 시옷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옷 이렇게 발음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좋아요. 네. 네.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 지금 볼이 굉장히 빨개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약간 영상이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으로는 모음의 변화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옛날에 보면 이제 단모음부터 시작하네요. 단모음은 7개의 단모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래 아, 으, 이, 오, 아, 우, 어 이렇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 보니까 이제 현대국어 모음 체계 여러분 음운에 변동했을 때 알겠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래아가 일단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죠. 없는 게 뭐 있었어요? 뭐 있어요 지금? 왜, 위. 그렇죠. 위. 왜 위 이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 4개의 모음이 단모음으로 취급이 되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중 모음이라서 이 단모음 체계 내에 있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밑에를 보면요. 아래아 소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아래아가 2단계를 걸쳐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는 16세기에 비여두에 놓인 아래아가 무엇으로? 으로 합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두의 아래아가 뭐로? 아로 합류되는 변화인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옆에 예시를 보면요. 기라마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두가 아니죠. 이 라는. 그래서 으로 바뀐 거고요. 네. 여기 가래는 이 가는 어두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아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밑에 모음 체계의 변천인데요. 처음에는 요 아래아가 있는데 이제 이 초기 중세 국어를 거치면서 아래아가 사라져서 지금 현대 국어에서 이제 외위가 빠진 요 모음 체계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 국어 오면 이제 요 사이에 위와 외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음운 현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음운 현상에 보면은 양성은 양성,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사용하는 무엇이냐면 모음, 조화, 현상이 현대 국어에 비해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 르에 음성 모음이 와서 이제 앞에 서에도 음성 모음이 오고 그렇다는 건데요. 현대에서는 이 서로가 이제 서에서는 음성이 쓰이고 로에서는 양성이 쓰이니까 이 모음 조화가 파괴된 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양성 모음에는 무엇이 있고 음성 모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경남쌤이 저 선생님한테 이제 팁을 준 건데요. 자,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점을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따라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는 어디서 어디로 지나요?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밝을 때
해가 밝을 때는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이미지를 띠잖아요. 그래서 요 아와 오는 양성 모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서는 굉장히 어둡고 이제 무겁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와 어머 밖에가 너무 시끄러워요. 어와 우는 이제 음성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 우와 어는 함께 쓰이고 오와 아도 역시 함께 쓰이는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3쪽에 대한 내용 설명이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장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음은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아래아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것을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서 보면요. 여기 기억에 먼저 보면 마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가 어떻게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마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변화를 먼저 볼게요. 첫 변화를 보면은 뭐가 없어졌어요? 반치음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반치음 이야기할 때 반치음은 시옷으로 변하거나 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치음이 탈락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변화를 봤을 때 앞과 뒤가 다른 점이 뭐예요? 아래아가 네. 바뀌었어요. 아래아가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아의 소멸과 관련된 개념에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두에 있는 이 아래아 같은 경우는 어두는 아로 변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두아 그리고 비어두 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아가 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밑에도 할 수 있겠죠. 가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처음에는 반치음이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변화에서 이 아래아가 아와 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억과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억으로 보아 중세국어 마잘과 가잘은 반치음, 음운 변화 양상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우리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 똑같은 거 위에서 확인했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이고요. 네. 2번에 보면 기억으로 보아 아래아는 현대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이거 맞나요? 첫째 음절이랑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이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다르죠. 자, 네. 위에 보면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두에서는 아래아가 아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요 비어두에서는 아래아가 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2번 보기가 2번 답지가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고치면은 첫째 음절에서는 아, 그 다음에 둘째 음절에서는 으로 변했다라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정답이 벌써 나왔는데요.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니은을 보면요. 여기에 날씨가 덥다, 어간 덥과 그 다음에 어미 어가 만나니까 이제 우리 요 유성음 사이에서는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변해서 더 버가 된 거고 밑에 보면 디귿에 곱다와 굽다 같은 경우는 각각 역시 모음과 모음 사이이기 때문에요. 고바, 굽어 하면서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공통된 건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변했는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보면 고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미가 양성이기 때문에 이 순경은 비읍이 양성 반모음인 오로 변하였고 그 다음에 밑에 굽어 같은 경우에는 요 어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 와서 반모음 우로 변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니은으로 보아 덥다의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디귿으로 보아 순경은 비읍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따라 현대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지는군. 양성은 양성 오,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우 이렇게 변하는 거겠죠. 맞고요. 5번에 기역과 디귿으로 보아 반치음과 순경은 비읍은 현대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맞죠?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탈락되거나 시옷으로 변하였고요.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오우로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5번도 맞아서요. 여기 이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2번을 보면 기업과 니은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대한 문제냐면 아래야 소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 1번에서 우리 마잘, 가잘 여기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자, 기억 내용이 뭐냐면 비어두에 있는 아래 아가 이제 으로 변하였다는 것이고요. 니은에 있는 게 뭐냐면 어두에 있던 아래 아가 아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기억 같은 경우에 이제 1번에서 5번 사이에 아가 으로 변한 것 어디 있나요? 아래아가 으로 변한 것은 네. 마늘, 마늘, 사슴, 사슴, 아들입니다. 아들이죠. 그러면 일단 3번, 4번 아니네요. 지워.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어두에서 이제 아래아가 아로 변한 걸 찾아야 되는데요. 어디 있나요? 가장,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볼까요? 다리, 아, 다리도 있네요. 지운 네. 거에 있네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 되는 거죠. 이지. 굉장히 쉽죠. 정말 김아연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여러분. 자, 3번을 보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모음 조화란이라고 설명하네요. 우리 앞에서 모음 조화는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도 무엇이 있는지 요거는 앞에 3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중세국어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줬는데 현대국어에 와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8세기 문헌 중에서 요 지켜지지 않은 경우만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붉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음이 앞에도 음성, 뒤에도 음성이라 잘 지켜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하날인데요. 하의 아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역. 양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래 아가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양성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요.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음 으가 있는데 으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이죠. 여기 날에 분명히 양성 모음이 있었는데 뒤에 을은 음성 모음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네. 밑에는 그러면 다 지키고 있을 거예요. 자, 디귿 보면 소레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두 글자만 볼게요. 레에 이 모음 여기 아래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는 중성 모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래아 같은 경우는 양성, 그 다음에 라레 아래아 역시 양성 잘 지켜지고 있고요. 리을의 드으는 음성, 러어는 역시 음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미음의 갓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래아, 뒤에도 아래아 둘 다 양성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이제 중세국어 그대로 적은 것이고요. 밑에는 현대어 풀인데요.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 오지선다지 요거를 보면요. 학생의 정리에서 말간, 가람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위에 볼게요. 현대어 풀이 같은 경우에는 맑은 띄우고 강 띄우고 뭐 한 띄우고 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잘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 반치음과 그 다음에 모음 아래아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역시 맞죠. 그 다음 아나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보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이어적기라고 해서 경남 선생님과 한번 수업을 할 때 요 개념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아나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안 더하기 아인데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
그 다음에 밑에 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점이 표시된 글자가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긴 앞에 점 2개, 그 다음에 름 앞에 점 1 이렇게 찍어서요. 성조를 표시한다고 했었습니다. 역시 맞죠? 마지막으로 이 접인데요. 자, 위에서 접이를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요. 세 번째 줄. 어이구, 선생님 이거 지워버렸네? 자,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세 번째 접이가 나오고요. 그럼 현대어 풀이에서 이 접이는 뭐예요? 제비죠. 그러면 이 제비와 접이를 각각 적어보면요. 제비, 접이. 일단 얘네 둘이 형태는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형태는 다른데 무엇이 똑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5번에 있는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네.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어휘가 있음이라고 하면 이제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중세국어 문법 개념과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좀 더 이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보충 설명과 그 다음에 여러분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